자, 이름은 전반사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뭐 풀, 리플렉션 뭐 이렇게 쓰는 거네요. 예, 이 전 모두 전자입니다. 전부 반사한답니다. 근데 이 반사라고 하는 전반사라고 하는 거는요, 국절이에요. 국절 없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빛의 전반사 7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빛의 전반사입니다. 우리가 공기에서 물로 빛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 이렇게 꺾인 걸 쓸 봤잖아요, 그죠? 뭐 꼭 물이 아니라 유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이아몬드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사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 뭐 굴절각, 그래서 입사광의 에너지를 반사광과 굴절광이 나눠 가지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에서 공기 쪽으로 빛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네요. 예, 이렇게 굴절되고요. 반사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쪽 역시 마찬가지 입사각과 반사각, 굴절각을 쓸 수가 있겠죠.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빛을 입사시켰을 때 이런 그림으로 일단 나뉘어지는데요. 요 입사의 글을 조금 더 키워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사가 일어나고요. 굴절각이 기가 막히게 90도가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네요. 요 각을 우리는 아이크리티컬 임계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임계각 이상의 각도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임계각 이상의 각도를 주면 이제는 더 이상 반사가 되지 않아요. 반사광이 존재하지 않아요. 전부 굴절되는 광이 없어요. 전부 반사만 이루어져요. 굴절광이 존재하지 않게. 그래서 입사의 에너지가 반사로 그대로 100%다 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사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굴절광이 존재하지 않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전반사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만 일어납니다.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겠고요. 아무 각도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임계각보다 그 각이 더 컸을 때 이런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챕터 16과 18을 왔다 갔다 한다는데 챕터 18의 페이지 쪽을 뒤져보면은 전반사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빛의 전반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는가? 예, 빛의 전반사가 페이지 90 몇 쪽? 59쪽에 있다고 하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임계각, 아이크리티컬 임계각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굴절 법칙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인 아이크리티컬 임계각은 굴절률 분의 1로 나오겠고요. 또는 매질의 상대 굴절률이라는 것은 사인 임계각 분의 1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상대 굴절률 이 값은 소한 것에 대한 미란 것의 상대 굴절률로서 이 값은 1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임계각은 당연히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요 n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소화에 대한 미란 매질의 상대 굴절률을 쓰게 됩니다. 소화 매질에 대한 미란 매질의 상대 굴절률. 그래서 만약에 공기였다면, 소화 매질이 공기였다면 그 특정 물질의 절대 굴절률에 해당할 수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빛과 공기와 물결파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사에 대한 법칙이고요. 그럼 전반사를 어디다가 써먹어 한대? 전반사의 응용. 가장 많이 응용되는 건 아무래도 광통신, 광케이블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유리를 코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바깥쪽에 있는 유리를 클래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코어는 상대적으로 굴절력이 좀 더 큰 미란 유리가 되고요. 클래딩은 상대적으로 소한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에 대해서 코어 쪽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그 경계에서는 전반사를 통해서 클래딩 쪽으로 안 빠져나가고 데이터가 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통신 광 케이블의 장점은 일반적인 전기통신으로 구리 통신하면 그게 집게만 집으면 누구든지 도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러지 않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도청이 불가능한 게 이 광통신의 장점입니다. 또한 구리 통신은 한 회선에 한 사람만 연결됩니다. 양쪽만 연결됩니다. 즉 다른 사람이 구리를 찍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도청, 경우에 따라서는 혼선이 가능한데요. 여기는 그런 일이 없죠. 또한 지금 광으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나와 뭐 A하고 B 사이에는 노란색으로 광통신하고 뭐 C와 D에서는 빨강색으로 광통신할 수도 있겠죠. 한 회선에 여러 사람이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 요 광통신, 광케이블을 이용한 장점이 됩니다. 물론 단점은 이거 깨지면 복구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죠. 광케이블 얘기가 페이지 59쪽에서 광통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지도를 이쁘게 그리는 게 좀 어려운데요. 뭐 타이가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여기 호주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 인도도 있고요. 뭐 페르시아가 겹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프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엉망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뭘 이상하게 또 활용하려고 하는데, 자, 한 1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쓰나미가 발생했네요. 쓰나미라는 물결파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이 쓰나미가 퍼져나가는 걸 보는데 쓰나미가 가는 속도가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T1, T2, T3, T4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됐나요? 근데 이 아프리카 요점은 쓰나미가 늦게 오고 쓰나미에 대한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런 쪽은 가까운데 쓰나미에 대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쪽은 먼데도 불구하고 쓰나미에 대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컸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명한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승훈이가 있었어야 될까? 은찬? 네? 왜 저럴까요? 높이가 너무 높아요. 나 이거 왜 그런지 알겠다 싶은 사람. 일반적으로 파동이 치면 물결파 치면 물결이라는 것은 사방팔방 이렇게 구면파 형태로 퍼져나갔잖아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구면파 에너지는 당연히 작아지는데요. 근데 상당히 가까운 쪽보다는 훨씬 먼데임에도 불구하고 쓰나미에 대한 피해가 좀 더 집중된 곳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이에요. 과학에서 항상 현상을 보고 왜 그래를 찾는 게 과학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박지우 왔나? 안 왔고, 김현 안 왔고, 최유아 안 왔고, 원종현
솔랭이 느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방파제가 엄청 많이. 나 한번 답을 내보겠다. 아 왠지 이럴 것 같아. 얘기할 수 있겠다. 없어요? 어? 힌트 드려요, 힌트. 지금 내가 무슨 수업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 전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전반. 전반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반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할 건 아니잖아요. 전반에서 해저 광케이블이 끊겨요? 동반사요? 쓰나미 얘기하고 있는데 광케이블이 끊겨요? 쓰나미 지진 해비요. 단층이 이렇게 꺾이면서 물이 줄렁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가는. 참고로 쓰나미는 천해파예요. 아까 천해파 얘기했잖아. 천자 무슨 천자라고? 약간 하늘 쳐. 야. 지금 전반사 얘기하고요. 천해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는 건데? 그걸 찾아내는 게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거죠. 동반사요? 저기 뭐 강사도 있어요. 전반사가 이거 뭐하는데? 참고로 이거 서울대 노수 문제예요. 오케이.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만. 지금 잘 생각해봐. 오늘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었는지. 무슨 수업이긴요. 이때까지 파동에 대한 내용 얘기할 거요. 그러다가 이제 전반사 얘기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저희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파동이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물결파는 기본적으로 구면파 형태로 퍼져나갔을 텐데요까지 또 나왔고요. 천해파의 쓰나미도 얘기했고요. 미안, 쓰나미를 못 들었다. 뭐가 연결되니까 했겠죠. 아 주찬 핸드폰 내려놔라. 진짜 전반사 때문이요? 아니 그럼 뭐 내가 뭐 전반하고 뭘 했는데? 전반하고 뭘 했어요 저기? 아. 아. 아, 그래? 왜 빈 얘기하고 있어 지금. 물결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쪽 라인을 보는데요. 여기 해저 지형을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가 해령이 있습니다. 해저 산맥이 있습니다. 이쪽은 얕은 쪽이고 이쪽은 깊은 쪽이에요. 얕은 쪽은 뭐라고? 속도가 느리고 밀한 쪽이고 여기는 소한 쪽이에요. 그래서 해령 양 끝으로 뭐가 있는 거야? 여기가 밀한 코어가 되는 거고 양 끝이 클레딩이 되는 거야. 해령이 어디 있는데요? 왜 이라는 따랐어요? 아, 헬령이 있는 걸 몰랐어. 그거 왜 안 알려주셨어요? 그걸 알려주면 저희는 알았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천해파이기 때문에 속력이 넓을 때 GH, 깊이가 얕은 쪽은 속력이 느린 쪽, 밀한 쪽이 됩니다. 결국엔 이쪽에서 나갔던 건 다들 구면파 형태로 퍼져나갔다면 이쪽은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계령 따라 평면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손실 상대적으로 적게 이쪽에 강타하는 거예요. 유령이 필요하다면 이런 쪽에 물결파에서도 역시 전파사의 얘기를 소개해봤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음파에 대해서도 전파사가 소개될 수 있겠죠. 여기서 사람이 소리 음을 왕 냅니다. A, B. 소리는 B가 들을 수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야호하는 소리를 내고 있네요. 빛이었다면 물이 미란 매질이었습니다. 근데요, 음파였잖아요. 음파는 공기는 340m/s의 속력으로, 반면 물에서는 1500m/s의 속력으로. 그래서 물에서는 음파가 소한, 그리고 공기는 미란 매질됩니다. 음파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음파는 어떤 식으로 꺾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꺾어 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발생한 놈은 이렇게 가겠고요. 여기서 발생한 놈은 정마상. 물론 물이 아주 장파처럼 됐을 때 얘기죠. 보통 일반적으로 물이 출렁출렁하니까 슬쩍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뭔지 알겠어요? 노트 하나 준비하십시오. 색깔 준비하시고요. 이제 간섭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간섭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파동은 한 지점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파동이 한 지점에 동시에 모이면서 동일 위상으로 파동이 진행하면 진폭이 커진 형태가 되고, 진폭이 증가되고, 이후에 B 따로 A 따로 각각 동점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은 어떻습니까? 근데 서로 위상이 반대될 경우면 두 개의 진폭이 만약 같다면 플랫 해버리는 겁니다. 진폭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B 따로 다시 A 따로 가는 거죠. 즉 상쇄된다 해서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보강 또는 어떤 경우에 상쇄가 일어납니까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스 1에서 발생한 파동이 진행합니다. P포인트까지요. 소스 2에서 발생한 파동이 역시 P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1 P와 소스 2 P까지의 거리 차이를 우리는 델타 경로차를 이루었습니다. 소스 1에서 발생한 파동과 소스 2에서 발생한 파동의 경로차 말입니다. 이게 물결파 같은 것들이 위아래 출렁거리는데 그걸 좀 그림이 이렇게 위아래를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한다고 해볼게요. 마루고 골 갈게요. 여기도 동일한 위상으로 파동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루와 골입니다. 동일 위상으로 할 때 조선현 씨 잘 알아서 읽는 거지? 당신 파동 약하잖아. 4분의 1주기에는 P포인트에 소수에서 온 것이 골, 소수2에서 골 옵니다.
진폭이 아래쪽으로 왕창 내려가겠네요. 반면 4분의 3축 이후에는 마루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진폭이 왕창 올라갑니다. 즉 이렇게 소수1, 소수2 사이의 거리가 2분의 람다 반파장에 짝수배가 걸리면 고를 때 고르고 마를 때 마루어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2분의 람다에 짝배가 온다고요? 2분의 람다에 제로배, 2배, 4배 등등등 오답니다. 그렇다면 소수원 Q까지 이렇게 파동이 발생하게 시켜봤습니다. 소수2에서는 역시 이렇게 발생시켰네요. (4분의 1주) 이후에는 고를 때 마루 오고요. 4분의 3주 이후에는 마루 올 때 골 오게 됩니다. 이렇듯 경고차가 2분의 람다에 홀수배가 걸린다면 1, 3, 5 등등 홀수배가 걸린다면 마루 올 때 고르고 고를 때 마루다 보니까 상쇄가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상쇄 간섭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경고차가 반파장에 짝수배가 나옵니까? 반파장에 홀수배가 나옵니까?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10번 물결파에 대한 간섭을 소개할게요. 물결파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간섭인데 이 물결파의 간섭 그림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그 위에 빛의 소리의 간섭도 동일하게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입시물리로서 모의고사를 진행하기 전에 파동 이런 것들을 공부한 게 좀 적었을 때 내가 간섭의 얘기를 한번 파동의 얘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지? 그때는 소스1에서 출발해서 소스2까지 두 파장을 그렸습니다. 오늘은 세 파장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힘들어요. 귀찮아요. 골 가고 마루 오고 아씨 이런 것 같은데 나중에 콤파스 가지고 이쁘게 한번 집에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점선이 골 마루 아짜 느낌 엉망이다 씨. 예, 그렇게 해서 소스2까지 했습니다. 현재 소스1과 소스2 사이 거리는 3람다만큼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소스2에서 발생하겠습니다. 동일 위상으로 줄게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소스1, 소스2에서 동일 위상을 줄 때입니다. 가끔 엇박될 때가 없지 않아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그와 반대하면 될 일이에요. 소스2에서 출발한 파동입니다. 색깔 쓰는 게 좀 좋겠다 했죠? 그래서 동일 회사에서 소소소스에서 물결파를 둥둥 치는 이런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소소소스2의 수직 이등분 라인 수직 이등분 이쪽 라인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소스1과 소스2 사이에서 수직 이등분 라인은 이 거리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라인은 델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제로배가 됩니다. 당연히 보강간섭입니다. 보다시피 이 시험은 골에 골 옵니다. 반주기 후에는 마루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마루 만났고 반주기 후에는 골 만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물결파 투영장치를 볼 때 마루 만나가지고 진폭이 높아야 돼 있을 때는 밝았습니다. 골골 만나서 진폭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때는 어둡습니다. 즉 이 물결파의 간섭에서 보강이 일어나는 요 라인은 물결파 투영을 통해서 밝았다 어두웠다가 반복되는 라인입니다.
이해됐어요? 델타 경고차가 2분의 함다가 제로가 되는 여기 라인 말입니다. 이 라인을 야 경고차가 반파장에 제로가 해야 되는 라인이다 이렇게 말을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걸 L2 라인이라고 쓸게요. 색깔을 활용해 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소스에선 두 파장 왔고요. 소스2에선 한 파장 왔어요. 경고차가 한 파장 2분의 함다의 2배가 됩니다. 이쪽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요. 2.5파장과 1.5파장. 그래서 역시 한 파장 차이가 납니다. 2분의 함다의 2배가 됩니다. 여기는 3파장 오고 2파장 왔군요. 똑같죠? 이쪽 라인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경고차는 2분의 함다의 2배가 됩니다. 역시 밝았다 어두웠다가 반복되는 보강 라인입니다. L1 라인이라 쓸게요. L0 라인, L1 라인. 알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L1 라인이잖아 또는 N2 라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오게 될 텐데 내가 길게 말을 하는 걸 귀찮아요. 짧게 줄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짧게 줄 때 여러분들 같이 이 말의 뜻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쪽에선 2.5파장 오고 0.5파장 왔습니다. 2파장 납니다. 2분의 함다의 4배 차이 납니다. 이쪽 라인이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여긴 L2 라인이라 쓰겠는데요. 여기는 델타 경고 차이가 2분의 함다의 4배가 되는 라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쪽을 쭉 단대요. 이쪽을 쭉 단대요. 그냥 이런 느낌 나게 그냥 이렇게 해서 L3 라인 잡을게요. 델타 2분의 함다의 6배 나옵니다. 이쪽 전부 납니다. 그래서 여기 L 라인이라고 내가 적은 거는 보강가습이라는 마루 올 때 마루 오고 고루 올 때 고루 와서 진폭이 커지는 그런 라인 쪽에 있는 놈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 사이를 한번 준비해 볼까 싶습니다. 여기네요. 한 파장, 두 파장, 두 파장 왔어요. 이쪽에서는요. 한 파장 반 왔네요. 두 파장과 한 파장 반 파장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 라인을 쭉 끄면 이 경로차는 2분의 함다의 1배 차이가 납니다. 홀수배 차이 나죠? 상쇄가습입니다. 마를 때 고르고 고를 때 마르는 것들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점선 라인이죠? 실선 라인이 만났습니다. 실선과 점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고를 때 마르고 또 마를 때 고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곳인데요. 마디선이라는 힘을 써요. 파동이 안 왔습니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마를 때 고르고 고를 때 마르다 보니까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디선입니다. 여기는 N1 라인이라고 쓸게요. N은 N유에 널 없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뭐죠? 누구 질문 있어요? 아니야? 예, 똑같은 라인 쪽이 이렇게 또 하나 더 그어질 수 있겠습니다. 2분의 람다의 제로와 2분의 람다의 2배 사이에 2분의 람다의 1배 라인이 그어졌습니다. 2분의 람다의 2배와 2분의 람다의 4배 사이에는 델타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의 3배 되는 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로는 이 라인은 N2 라인입니다. 똑같죠? 이쪽에는 N3 라인이 나오겠습니다. 델타 2분의 람다의 5배가 되겠군요. 정리해 주십시오. 정신 차려라. 맨 뒤에 뭐냐? 지금 몇 시니? 7시요. 6시 50분. 정리 빨리 해라.
자, 여러분 생각엔 이 그림상에서 빨간 보강선이 중요할까요? 파란 상수선이 중요할까요? 보강. 상세. 상수선이죠. 나비. 자, 좀 전까지 우리는 마디선 이게 오른쪽에 몇 개 보입니까 하면 3개 보였습니다. 아마 대각선처럼 왼쪽에도 똑같이 3개 나올 겁니다. 소선 소수 사이의 거리가 3파장을 줬더니 마디선의 총수는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나온다? 6개 나왔죠. 소수와 소수 사이 거리를 투합달 중에 저번 겨울에 했던 거예요. 여기는 마디선 수는 2 곱하기 2 나와요. 사람달 줄까요? 2 곱하기 4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마디선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는 두 소선 소수 사이의 거리도 알 수 있겠군요. 이해됐습니까? 물결파 투영장치를 준비했고 퉁퉁 치는 과정이었습니다. 동일유상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엇박을 치면 마디선과 보강선은 서로 반대로 돼버리겠죠. 어쨌든 소선 소수 사이에 동일 위상을 치면 수직 이등분한 라인을 잡았죠. 그게 무조건 보강입니다. 물론 엇박을 치면 여기는 무조건 상쇄선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결파 투영장치를 놔두고 치는 요 소수와 소수 사이의 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거리가 뭐 1m다 했으면 1m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마디선의 수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마디선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파장이 짧아지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파장이 짧아질까요? 많이 쳐요. 많이 쳐요? 빠르게 쳐요. 빠르게 치는 거죠. 특히 그거 자주 치는 거죠. 자주. 자, 1분에 10번 치는 게 1분에 10번 친다고 해보자고요. 한 단에 10번 치는 거. 2분 됐는데 15번 치는 거. 누가 많이 쳤습니까? 1분에 몇 번? 많이 친 건 이게 더 많이 쳤죠. 근데 누가 더 자주 친 거라? 이게 더 자주 친 거잖아. 단위 시간 다. 그렇지, 단위 시간당. 그래서 그게 진동수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진동수가 높아지면 파장은 짧아지겠고 그럼 마디선 수는 늘어나요. 말씀 알겠습니까? 또 하나 물을 좀 빼내요. 물의 깊이가 얕아지면 파동 속력이 느려지면서 파장이 짧아져요. 이해됐습니까? 네. 마디선을 늘리는 방법 얘기했습니다. 마디선을 늘리는 방법, 파장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나? 네. 왜 얘기했지? 네. 왜 얘기했을까? 시험에 나와서. 중요하니까 시험 잘 나오니까 많이 물어보니까. 왜 그랬어? 정리하십시오. 야, 저 폼 붙잡고 노는 걸 있잖아. 폼 나르니까 대가리가 숨기네. 주찬, 어? 야, 폰 좀 그만 바랬더니 이제 자? 나도 이해 했거든. 녹화되고 있는 거야. 부모한테 보낼까? 30분 전 보세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소리의 음파의 공기가 아니고 음파죠. 음파의 가격에 대해서 소개해 봅시다. 9번이네요. 똑같아요. 스피커 1과 스피커 2를 준비해 봤습니다. 스피커 1과 스피커 2의 수직 2등분 라인을 봤네요.
여기는 당연히 보강입니다. L0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소리가 좀 작아진 라인이 소리가 좀 작아지게 들리는 곳이 어디 있을까를 보니까 이렇게 두 번 보인답니다. 뭔 얘기지? 여기는 N1 라인, 이쪽이 N2 라인이죠. 맞으시겠습니까? 물론 보강 라인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L1 라인으로 있을 거예요. 스피커 1과 스피커 2에서 보강 라인이 두 번 걸렸다는 것은 이건 쿨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스피커 1, 2 사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4m라 하자. 4m를 한다면 음파의 파장은 몇 미터짜리죠? 2m짜리예요. V 음파의 속력은 340m/s를 15도씩 기준인데 F 람다인데 람다가 2m짜리래요. 이 음파의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진동수는 170Hz짜리네요. 170Hz짜리 스피커를 340Hz로 올렸어요. 340Hz로 올리면 파장은 1m로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4람다가 될 거고 이쪽에 있는 만선수는 4개가 됩니다. 패턴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쭉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왔다 칩시다. 이 경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이 두 번 있겠습니다. 맞지 알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팔 번 빛의 간섭에 대해서 소개합시다. 겨울 때 다 했던 거잖아. 자, 우리는 이 그림을 90도 꺾을게요. 90도 꺾었습니다. 슬릿 1과 슬릿 2가 되겠네요. 빛이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빛이 입자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뉴턴, 빛이 파동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포이게스, 영어식 발음으로 하이거스라고 됩니다. 만약 빛이 입자였으면은 슬릿 1, 2를 통해서 빛이 두 줄 딱 들어왔을 거예요. 만약 저 유리창에다가 뭐 암막커튼 다 해놓고 칼로 한 슬릿 해놨다면 이쪽에 두 줄의 빛이 왔을 겁니다. 근데 그건 슬릿 간격이 너무 멀 때예요. 슬릿 간격이 좁히려던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슬릿 1과 슬릿 2 사이의 요 거리는 간격 D를 주는데 굉장히 큰 간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얇은 면도날 있잖아요. 면도날 두 개를 겹쳐서 쓱 끄는 겁니다. 대략 한 0.2mm에서 0.5mm 정도 수준의 아주 좁은 이중 슬릿입니다. 이것을 해본 사람이 영이라는 사람이네요. 챕터 18의 맨 앞에가 아마 영어 이중 슬릿 실험 장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는 L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m에서 2m 정도 잡고 있습니다. 즉 그림상, 편상 굉장히 크게 그려놔서 그렇지 아주 좁은 이중 슬릿을 통과했을 때 빛의 간섭 현상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빛이 입자였다면 이 슬릿을 통해서 두 줄의 빛만 띡 여기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해보니 상대적으로
밝은 곳과 어두운 곳과 밝은 곳과 어두운 이 무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밝고 어둡고 무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실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깨진 유리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평면 유리 같은 거. 양초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하면 끄름이 쫙 붙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면도칼 2개를 붙여서 쓱 긋고요. 레이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레이저 포인트. 뭐 인터넷에서 뭐 2, 3천 원 하고 뭐 문방구에서 1, 2천 원에 놓고 파는 레이저 포인트 그걸 딱 비추면 밝고 어둡고 무늬가 쫙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밝은 구슬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바로 이 L0 라인이죠. 이 밝은 곳은 L0 라인이에요. 경로차 델타가 2분의 람다의 제로가 되는 쪽입니다. 어두운 쪽이라고요? 이 어두운 쪽은 N1 라인 쪽입니다. 델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한 배 된 곳입니다. 즉 이 어두운 곳에선 두 파동이 왔는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출발된 빛들이 모여서 상쇄가 됩니다. 그럼 이 밝은 곳은 어떨까요? 이 밝은 곳은 L1 라인 되겠죠. 델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배가 된 곳입니다. 즉 이렇게 파동이 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잔뜩 벌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공식 하나가 나오겠네요. 좀 전에 우리가 델타 경로차를 했잖아요. 이 경로차는 이게 경로차가 되겠죠. 요 라인에 대해서 경로차는 요 놈이 경로차 델타가 됩니다. 이 경로차는 말했지만 이 각이 이 결이는 매우 작고 요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거의 비슷한 그런 아주 작은 각이 됩니다. 요 각들 자체가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L분의 D 밝고 어둡고 하는 요 무늬 간격 밝고 사이의 요 간격을 델타 X 할 때 그게 한 파장만큼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 식이 매우 유용하게 쓰여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가요? 탄젠트하고 사인하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밝고 어둡고 할 때 이 밝고 어둡고와 간격이 넓어야 우리가 확인하기 좋을까요? 좁아야 확인하기 좋을까요? 당연히 넓어야죠. 밝고 어둡고가 널찍널찍하게 보여야 되지. 밝고 어둡고 하게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즉 우리는 이 델타 X가 커지려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D, 슬립 D를 좁혀야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암막 커튼에다가 줄로 칼로 쓱 이렇게 끄면 두 줄 나오고 말아요. 이 D 간격이 좁아야 돼요. 그렇다면 빨간색 광선을 쓰는 게 좋을까요? 파란색 광선을 쓰는 게 좋을까요? 레이저 포인트를. 빨간색 파장이 긴 하죠. 뭐 스크린 길이 L은 당연히 커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L이 긴 요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빛이 간섭 현상을 일으키네요. 이중실송에서 간섭 현상을 일으키네요. 빛이 파동입니다라고 일단락 되어지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일단락 되어진다는 말은 뭐죠? 뭐씨 파동이라고 딱 못 박으려고 했는데 파동으로서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또 다른 현상들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뭐요? 광전 효과 이후에 컴퓨터 효과 이런 것이죠. 정해 주십시오. 네, 왜 광전효과가 파동이라고 해요? 야, 이제 와서 네가 이런 식으로 질문한단 말이야? 나 생각을 잘못했어요. 자, 오늘 10번까지였네. 10번까지 얘기했네요, 그죠? 지난번 공부했을 때 플러스 알파
간섭의 얘기, 물결파의 간섭, 기본 베이스에다가 음파 그리고 빛의 간섭까지 소개해봤습니다. 챕터 16과 18 적절히 섞어가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숙제 16과 18의 문제를 푸는 게 일단 먼저 숙제가 되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뭐 전부 다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거 뭐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또 다음번 수업 때 얘기 더 엎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섭도 있고 아직 회절도 남았고요. 평방현상도 남았고 아직 할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수업했던 건 단톡에 올리도록 할게요.